안녕하세요. 2학년 B반 이경원입니다. 지금부터 인공치 배열에 대해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인공치 배열이란 인공치 배열의 결정적 요소입니다. 첫 번째로 교합제의 형태 및 경사, 두 번째로 교합제의 높이, 교합 평면의 위치, 네 번째 교합제의 수평 관계, 다섯 번째 치아의 선택과 배열을 위한 교합제상의 지침선입니다. 네, 전치부 배열입니다. 전치부는 전치의 기능이 세 가지가 있는데요. 심미적 요소와 발음적 요소, 역학적 요소가 있습니다. 전치는 이제 웃으면 제일 먼저 미소를 띄울 때 가장 먼저 보이는 게 전치 부이기 때문에 중요한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심미적 요소는 무치약 환자에서 입술의 형태와 윤곽, 입술의 형태, 안면 표정 등을 재현하기 위해서는 인공치의 위치를 가능한 한 자연치의 위치와 가깝게 배열하고 흡수된 조직의 일지상을 보충해 주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치과 의사는 상하 교합제를 궁각 내에 시작하여 위치를 설정하고 교합제 형태를 결정하여 육전치 배열에 대한 지침을 정합니다. 그리고 발음적 요소. 발음은 전치부의 절단연의 위치, 하악 위치 설면 형태의 두께, 상악 위치, 구개 부위 형태와 두께 등에 의해 영향을 받습니다. 치아의 위치에 변화가 있으면 발음과 변화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으나 치아의 위치 변화로 야기되어 변화된 발음은 환자의 적응에 의해 쉽게 개선됩니다. 역학적 요소. 하악의 전방 운동에서 절단 교합이 문제가 될 수 있는데 하악 운동의 기능적 범위 내에서 상하악 전치부의 절단연들이 서로 접촉될 때 구치부의 교두들도 접촉되어 위치의 균형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다음에 전치 배열을 위한 고려사항입니다. 첫 번째로 안모 해부학적 구조가 있습니다. 성의지에는 자연스럽고 바람직한 안면 모형을 제어하기 위해서 정석적인 안모의 해부학적 구조를 대해 알아두어야 합니다. 특히 안모 하부 3분의 1 부위는 전치 배열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부위로 자연치가 결손되면 이 부위를 해부학적 구조와 안면 조직의 변형을 초래합니다. 상하수는 환자에 따라 길이, 두께 및 형태가 다르고 움직임이 다양하지만 상수는 상악 전치의 순면에 의해 지지되며 하수는 하악 전치의 순면 및 상악의 전치의 절단연에 의해 지지됩니다. 인중, 이순구, 비순구도 전치의 위치와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다음에 전치와 안모의 조화를 위한 기본적 사항입니다. 첫 번째로는 상악 중절치의 장축과 안모의 조화인데요. 전치를 배열할 때 염두에 두어야 할 사항 중 하나는 안면 장축에 대한 중절치의 장축 관계입니다. 중절치의 장축이 안면 장축과 조화를 이루지 못하면 전치의 절단전을 이은 선이 동공상한선과 평행을 이룰 수 없게 되어 그 치아 배열의 안면과 조화롭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상악 전치와 하순의 미소선. 웃을 때 하순은 자연스럽게 만공을 형성하는데 이것을 미소선이라 하며 상악 전치를 배열하는 지침선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형태에 영향을 미침. 그리고 순현면의 치아 장축들의 조합. 정중선을 중심으로 양측에 있는 치아들의 장축을 서로 평행하도록 배열하면 외형이 어색하고 인위적인 모습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균형이 잘 잡힌 그림이나 구도를 보면 평행선뿐만 아니라 여러 각도의 선들이 서로 조화를 이루고 있듯이 치아 배열에 있어서도
이와 같은 원리를 적용하면 외형이 자연스러워집니다. 그리고 개가 치아의 위치를 수정합니다. 치아의 경사, 회전, 간격 등은 환자의 개성미를 자연스럽게 표현할 수 있는데 효과적일 수가 있습니다. 실상면 또는 정중선에 대한 개개 치아의 각도는 악궁과 치아의 형태와 관련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정방향의 악궁이나 치아에 있어서 배열과 남원형의 악궁이나 치아에 있어서의 배열은 표준 배열법에서 서로 동일한 각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첨형의 악궁이나 치아에 있어서는 이들보다 더 큰 각도로 이루도록 배열해야 합니다. 치아의 크기 및 형태, 악궁에서 치아 배열 위치 등은 얼굴 인상에 영향을 미칩니다. 정중선의 중심으로 좌우에 있는 주중절치를 배열할 때 순면의 노출 정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 인상을 비교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 환자의 성별, 개성 및 연령과의 조합. 치아의 순면의 형태가 방형이고 절단면이 직선적이고 순면이 평평하면 남성적인 특징을 줍니다. 반면에 치아 순면의 시경부가 현저히 좁고 처명이면 순면이 곡선적이며 여성적인 특징을 줍니다. 배열에서도 상악 측절치가 중절치의 원심을 피게하면 남성적인 느낌을 주지만 반대로 중절치가 측절치를 피게하면 여성적인 느낌을 줍니다. 연령과 조화를 이루도록 절치, 절단연의 마모를 형성하면 자연스러움을 더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친미성과 절치 유도각과의 상호관계. 총위치의 안정성을 증진시키기 위해 최선의 교합 구상은 절치 유도각을 작게 해주는 것입니다. 이때 완만한 절치 유도 경사를 부여해주기 위한 방법으로 전치부의 수직픽의 양을 감소시키는 배열을 하면 상악 전치가 너무 높게 위치하게 되거나 하악 전치가 너무 낮게 위치하게 되어 의치의 외손이 손상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때 의치의 외모를 유지하면서 시행할 수 있는 간단한 방법이 수평픽의 양을 증가시키는 것입니다. 수평픽의 양을 증가시키면 구순 진화나 지지나 교합 고경이 변화할 수 있으므로 친밀성이나 역학적인 측면을 보호해야 한다면 이 방법도 바람직하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에 상악 전치 배열입니다. 상악 전치 배열은 가장 이제 중요하면서도 심미적인 것이니까 이제 잘 배열해야 하는데 배열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상악 중절치는 순면관, 원심면관, 교합면관 이렇게 나눠서 이제 배열을 하는데요. 순면관은 근원심 경사도인데 근심면은 정중선에서 접촉되고 장축을 약간 원심으로 경사를 시킵니다. 그리고 원심면관은 시경부를 약간 들어가게 하나 교합제 옆면에 일치되게 합니다. 그리고 교합면관은 절단연이 교합제의 가상교합면에 균일하게 닿고 평행할 수 있게 합니다. 그리고 상악 칠절치는 똑같이 순면관, 원심면관, 교합면관이 있는데 순면관을 근심면은 중절치의 원심면에 접촉되고 장축을 중절치보다 더 많이 치경부의 원심으로 경사시킵니다. 치경부를 중절치보다 더 들어가게 하고 순면도 중절치보다 약간 더 들어가게 하는 게 원심면관이고 교합면관은 측절치 절단연의 가상교합면에서 0.5나 1mm 정도 상방으로 뜨게 하고 평행하게 합니다. 그리고 상악 견치.
상악 견제도 순면, 원심, 교합면간으로 나눕니다. 근심면은 측절치의 원심면에 접촉되고 장축을 거의 수직으로 세우면 치경부를 약간 원심으로 경사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때 근원으로 경사시켜서는 안 됩니다. 순면의 원심부를 약간 설측으로 회전시켜 원심 절단연이 구치부 교두 용선과 이행되도록 합니다. 원심면과는 견치의 장축은 교합제의 평면에 수직이 되게 하여 치경부가 약간 돌출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리고 첨두가 교합제의 가상 교합 평면에 닿게 합니다. 그리고 화학 전치부 배열입니다. 화학 전치부도 중절치, 식절치, 견치가 있는데 이제 중절치는 금심면을 정중선에 일치시키고 장축을 교합제 평면에 수직으로 세우고 치경부를 약간 설축으로 들어가게 하고 절단연을 수평피계를 고려하여 상하 중절치보다 1.5mm 설측에 위치하게 합니다. 교합면과는 절단연을 교합제의 가상 교합 평면의 위로 1.5mm 정도 올라오게 하고 평면과 평행되게 합니다. 측절치는 근심면을 중절치의 원심에 접촉시키고 장축은 치경부 원심으로 경사시킵니다. 이거는 똑같고요. 장축을 교합 평면에 수직적으로 세우고 절단연은 수평피계를 고려하여 상악 측절치보다 1.5mm 설측에 위치하도록 합니다. 교합면관 절단연을 교합제의 가상 교합 평면 위로 1.5mm 올라오게 하고 평면과 평행되게 합니다. 견체는 근심면을 측절치 원심에 접촉시키고 장축을 측절치보다 치경부에 더 원심을 경사시킵니다. 장축을 치경부가 돌출되게 경사시키면 절단연은 수평피계량이 그리하여 상악견치보다 1.5mm 설측에 위치하게 됩니다. 첨두를 교합제의 가상 교합 평면 위로 1.5mm 올라가게 하여 하악 중절치, 측절치의 절단연과 높이를 같게 합니다. 네, 이것으로 인지배열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